어쩌겠어요. 살아야지. 사실 돈을 좀 아끼면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전세밖에 없어서 깡통 전세가 무섭긴 해도 뭐 살아야죠 뭐. 1억이라는 돈이 제가 평생을 모을까 말까 한 돈인데 그 돈을 그냥 날리게 되는 거니까, 심지어 제 돈도 아니고 은행 돈인데 제 잘못으로 그걸 잃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가겠습니다. 네. 저는 지금 관악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. 저는 지금 신림역 쪽에 거주 중입니다. 지금은 전세 살고 있어요. 월세로 살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돼서 이제 전세로 바꿨습니다. 아무래도 원래는 처음에 여기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서 월세로 살다가 이제 월세 값을 좀 내기가 싫어서 전세로 알아보던 중 회사가 중소기업이라서 중기청으로 알아봤습니다. 일단 아무래도 전세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제 힘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빌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, 중소기업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대출 받아서 전세를 구했습니다. 전세는 1억 좀 넘고, 그 다음에 관리비로 이제 1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. 보증금은 이제 1억 2천이고요. 관리비는 7만 원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전세가 거의 지금 1억부터 보다 보니까 좀 낮은 데는 아무래도 집도 좀 별로고, 최소 1억 이상을 보다 보니까 깡통 전세가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도 좀 많이 떠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, 주변에서도 피해 사례는 많아서 저도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구할 때 걱정이 많이 되기는 했어요. 근데 제가 당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게 아마 제일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금액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억 이상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사실 제 돈은 아니잖아요. 어쩌겠어요. 살아야지. 사실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반을 월세로 내기도 많이 아깝고, 깡통 전세가 무섭긴 해도 뭐 살아야죠 뭐. 사실 불안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. 너무 불안하긴 했는데, 그래도 이제 매달 월세를 막 한 50만 원, 60만 원씩 내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전세로 해가지고 내는 돈을 조금 줄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게 되어가지고, 뭐 1억 2천이라는 돈을 못 돌려받는다면 뭐 다 제 빚이 되니까 좀 더 무섭네요. 중기청을 알아보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말이 많기는 했는데, 제가 집을 구할 때는 부동산에서 보증보험을 가입 못한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보증보험이 집주인 동의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뭐 가입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그냥 거의 못 박아둔 상태라 신청도 안 했기는 하죠. 원래는 이제 전세는 보통 보증보험을 들라고 많이들 인터넷 찾아보니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집주인분께서 그 보증보험을 드는 건 자체는 좀 꺼려 하시기도 하셨고, 월세를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보증보험은 못 들었고, 대신에 건물에 뭐 근저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만약에 담보를 넘긴다든지 계약이 되기 전에 먼저 나한테 얘기를 먼저 해달라, 이런 것도 그 조건에 걸었고요.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뭐가 있었으면 좋기는 한데 사실 좀 제약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. 과연 생길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네요. 지금 우선 변제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제정 당시에 비해서 전세 보증금이 서울의 경우에 약 한 85배 이상 늘어났는데, 지금 법상으로는 보호되는 범위가 한 16배, 16.7배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이 우선 변제권 제도가
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월 차임과 보증금이 같이 있는 뭐 반전세나 뭐 월세 계약 같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고려가 없어서 같은 어떤 월세나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도 오히려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. 끝으로는 이 다인 가구라고 부르죠. 거주하는 분이 여러분인 경우에는 당연히 좀 큰 규모의 주택들이 필요한데 일률적으로 얼마 이하의 보증금만을 보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인 가구에서 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. 과거에 비해서 높이 올라간 지금 평균 전세가에 맞춰서 보호되는 액수도 좀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. 월 차임을 내는 임차인들도 보호할 수 있게 단순히 보증금이 아니라 월 차임까지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을 산정을 해야 되겠고요. 그리고 끝으로는 다인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가구에 비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인 가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형태에 좀 고려되는 어떤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못해서 생기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뒤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게 조금 더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많았으면 좋겠고. 처음에는 좀 현실 감각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되면 그게 다 제 빚이 되니까 두렵기도 하죠. 전세금 1억이라는 빚이 갑자기 생기면 좀 많이 살기 싫을 것 같아요.